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담병원인 인천의료원의 의료진들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을 텐데요. 확진 환자의 치료와 또 예방접종센터 운영까지, 거기다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역할 강화에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천의료원. 자, 조승현 원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승현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천의료원이 또 국내 1호 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공공의료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이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를 처음 고안해낸 곳도 이제 바로 인천의료원인데, 여러 많은 확진자를 치료했던 전쟁터와도 같았던 인천의료원의 지난 1년 반, 돌아보면은 되게 또 감회가 새로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원장님? 작년 1월 19일이었죠. 정확히 거의 1년 딱 6개월 전인데, 네. 사실 1호 환자가 이제 저희 의료원에 왔었습니다. 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상상도 못했었고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또는 배워가면서 환자를 진료했었는데, 네. 1차, 2차, 3차, 이제 4차 지금 대유행까지 오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변화된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속히 이것이 좀 끝나가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입니다. 예. 참 바로 그러한 또 역할의 선두에 섰기 때문인지 지난 4월이었죠. 제 49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을 하셨어요.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아유, 쑥스럽죠. 사실은 제가 받을 상이 아니고, 네. 우리 시민들, 공직자들, 또 이제 우리 고생한 인천의료원 직원들이 받아야 될 상을 제가 대표로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당부로 알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나저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보지 않았던 긴 터널을 지금 우리가 이제 걷고 있는 그런 중인데, 끝인가 싶었는데 3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고, 또 끝인가 싶었는데 또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면서 모두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또 거기다가 폭염까지 와가지고 우리 의료진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의료진 분들? 상당히 힘들죠. 뭐 전 국민이 다 힘들고, 일선에서 또 보건소 직원들이나 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로 병실마다 이동형 음압기라는 게 설치되어 있는데, 음압기. 예, 그거는 이제 방 안의 공기를 외부로 계속 빨아내서 음압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사실 거기 계시는 환자들도 물론이지만 방호복을 입고 또 진료를 하는 간호사나 우리 의사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진짜 힘드시겠네요. 네, 이 상황이 오래 가게 되면 정말 걱정입니다. 참 최근에 확진자 급증 때문에 의사분들은 물론이고 의료 인력들의 업무 부담이 또 엄청나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반 의사들이 좀 자원을 해서 저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보건의료체계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병상 수만 많지 거기서 일하는 의료 인력은 OECD 평균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이고 공공을 떠나서 의사 인력이나 간호사 인력이 사실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군요. 더구나 이런 대규모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되는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이것들이 문제를 일으킬 거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사태죠. 지금 사실은 1%밖에 안 되는 지역 거점 병원들, 전담 병원들이 대부분의 지금 감염병 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힘든
힘든 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 그럼 나머지 뭐 90% 이상의 민간 병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그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의료진들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참 그 확진자를 돌봐야 하는 또 인력, 그 의료 인력만큼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역학조사관의 업무도 상당히 또 엄청날 것 같은데, 뭐 당장의 문제도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육이라든지 또 인력 양성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그 사실 메르스 2015년 메르스 이후에 이게 강력히 지적됐던 게 그 역학조사관 같은 그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었는데 예. 사실상 거의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역시 큰 문제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지만 예. 사실은 당장 그 역학조사관을 키우는 양성부터 처우 또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갑자기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정비를 해야 될 분야입니다. 중요한 분야죠.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다음에 또 더 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인력 양성도 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당연한 네. 생각이지만. 자, 그리고 국내 감염병 그 전문 병원이 권역별로 좀 들어서야 되는데, 우리 인천은 신종 감염병의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감염병 전문 병원이 절실하고 또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인천시하고 또 대구시가 열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의 상황에 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최근에 문제됐던 인천과 대구 간의 경쟁은 대구에서 이제 칠곡 경북대 병원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 쪽은 내년에 아마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새로 이제 공모를 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것도 참 큰 문제가 있어요. 감염병 병원이라는 거를 한정된 예산으로 서로 공모를 통해서 이걸 병원을 지정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볼 때 필요한 지역을 정하면 그 병원에서 그 지역에서 어디가 적합한지를 결정을 해서 그 부분에 지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을 걸어놓고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하는 시스템 가지고서는 이게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또한 실제로 그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이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 인천은 반드시 필요해야 될 거의 1순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결정이 안 된 거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니, 결정이, 원장님, 언제부터 지금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메르스 사태 이후에 그 권역 감염병 병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들어서 이미 뭐 몇 년 전서부터 지정이 되고는 있었는데 거의 저 조선대병원 호남 쪽에 한 군데 지정해놓고는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거든요. 국제공항이 인천에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더 좀 민감한 지역이라면 지역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결정이 좀 빨리 됐으면 하는데 너무 좀 미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반드시 유치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걸? 정부에서 일단은 그 예산이 확보되고 지역이 선정돼서 이제 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국회에서 그러면 뭐 결정이 나야 되는 겁니까, 먼저? 우선? 지금으로서 이제 질병관리청이 주무관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계속 이 문제는 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또 원장님, 뭐 같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 같은데요. 우리 그 조승현 원장님께서는 특히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인데, 인천의료원이 대학병원 수준의 공공의료원으로서 규모를 갖춘다면 중환자 사망률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뭐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하고 맥이 닿는 부분이니까 좀 확장성 관련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감염병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만 국민들에게 어떤 필수 의료 서비스, 특히 재난적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는 이거는 민간 병원에서는 사실 준비하기가 어려운 분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주로 공공 영역에서 준비를 하고 평상시에 늘 훈련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워낙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지방의료원들이 전국에 뭐 35개밖에 안 되고 그것도 규모가 너무 작아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 환자의 80% 이상을 본 공공병원이 실제로 중등도 이상 환자, 즉 그냥 단순한 산소 치료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환자들의 3분의 1 정도가 사실은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거꾸로 보면 그 공공병원들이 좀 더 규모를 갖추고 인력이 있었다면 그 훨씬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런 의미를 본다면 현재 공공병원들의 규모를 더 키우고 그것들을 뭐 대학병원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훨씬 더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들에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 원장님, 저는 네. 조금 의아한 것이 우리 한국의 의료 인력도 그 세계 최고 수준이고 또 우리나라 그 병상 수도 병상 개수도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어떻게 이런 재해성 질환에 그냥 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지 이것도 정말 아이러니하거든요. 일단 의료 인력 수 자체는 뭐 통계적으로 이미 너무 적다고 이미 결정돼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뭐 의사나 간호사 인력 자체가 국가적인 어떤 큰 계획 하에서 그것이 배출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뭐 의사협회라든지 이런데 근거에 따라서 그동안 사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인구 비례를 보면 OECD 평균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의사 수, 간호사들도 뭐 상당히 적습니다, 숫자가. 그런 상태. 그리고 병상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 병상들 자체가 이런 재난 감염병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를 들면은 뭐 고가의 건강 검진이라든지 그렇죠. 뭐 로봇 수술 이런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미용 성형 뭐 이런 쉽게 말해서 이제 수익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주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감염병 같은 대규모 사태 그리고 공공의료가 개입돼야 되는 부분이 등장하게 되면 거의 뭐 무력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공공의료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인력도 만들어내고 병원도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의료진도 좀 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에 많은 사람이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해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리고 우리 국민도 공공병원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인식의 개선도 좀 필요해 보여요, 원장님. 네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고요. 의료라는 자체가 원래 공공의료입니다. 즉 우리나라 같이 이제 공공의료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자꾸 공공의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선진국들이나 특히 대부분의 나라들 가면 공공의료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공공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나요? 예, 그거는 뭐 정부가 세운 병원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지 우리나라 같은 공공의료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 자체는 이미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취약계층을 보는 게 공공의료가 아니고 의료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돼야 된다는 거죠.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수익이 우선이니까. 그거는 이제 민간 병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원장님, 인천의료원에서 또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친환경 장례 문화 조성 사업인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만들기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장례식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보면 다 일회용 식기나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청난 사실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친환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식기로 바꿔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비용 없이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 세척까지 다 해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안 쓰면은 비용도 절감되고 좀 더 위생적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사실은 뭐 중요한 것이 코로나19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을 훼손시킨 그 재앙이라고 이렇게 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친환경적인 모든 분야에서 행태로 모든 걸 바꿔나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이게 뭐 취지는 되게 좋은데 네. 그런데 이제 장례식장 물품 대부분이 지금 현재는 뭐 다 일회용품, 거짐 일회용품인데 네네. 이걸 어떤 방향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건지 이게 좀 현실적으로 탁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네네. 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분들의 인식 개선도 이게 바꿔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관원상제 문화가 너무 그 소모적이고 또 불필요한 일회용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것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례 문화 자체를 좀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그 손님 접대하는 문화를 뭐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우선 쓰는 뭐 일회용품들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해서 다회용 식기를 쓴다든지 예. 뭐 컵도 좀 그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로 계속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일환입니다. 아무튼 뭐 이 부분도 상당히 또 힘드시겠지만은 바꿔나가는 게 이게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 네, 쉽지는 않은데 계속 또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이 단어 이걸 참 너무 많이 이 단어를 써가지고 입에 담기도 민망한데 어쨌든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지치고 또 뭐 그냥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진 다 우리 국민들이 그 때문에 우울감 그리고 스트레스로 되게 힘들어하는데 우리 인천의료원이 2019년부터 그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열고 지역 내 자살 시도자 치료와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또 해오시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네. 자, 어떤 역할들을 해오셨고 요즘에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해졌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그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의 역할은 지역에서 자살을 기도하려고 하시거나 기도하는 분들이 발견됐을 때 저희 병원 응급실로 이제 모시고 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의료적 치료도 하고 정신과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원해주고 차후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뭐 부동의 1위를 지금 거의 뭐 2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원장님. OECD 국가에서 20년 자살이 거의 뭐 1위라고요, 지금? 예, 거의 뭐 15년 가까이 1위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사실은 자살을 하고 계세요. 더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지금 또 중장년의 자살률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울증들을 사실 극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의료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다시 혹시 시도를 했더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장님, 조금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궁금한 게 하루에 이렇게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인천에도 많나요? 그러면? 인천에도 당연히 많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뭐 하루에 40명 가까운 환자분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요? 거의 예,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2위와의 차이가 좀 과장하면 2배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4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참 아무튼 되게 고생이 많으신 우리 인천의료원의 조승현 원장님. 전 국민이 지금 재난 상황이잖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 청취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굉장히 오래 가고 있지만 뭐 결국은 이제 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식이 되든지 결국 뭐 균이 저절로 사라지든지 치료제가 개발되든지 그 다음에는 면역을 갖게 되든지거든요,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그건 지금으로서는 제일 빠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백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학적 논리적 근거에 입각해서 이제 백신만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유일한 이제 대안이라고 본다면 국민들이 좀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하셔서 네. 조속한 전 국민 백신이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아마 이 코로나19라는 사태의 터널이 끝에 보일 것 같아요. 그 어떤 잘못된 이런 왜곡된 뉴스 같은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 전문가들의 말을 잘 듣고 네. 그렇게 따라주시는 것이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와 또 의료진들에 대한 격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확진자분들 치료부터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까지 정말 정신이 없으실 텐데 원장님도 건강 챙기시고요. 아, 네. 왜냐면 이렇게 의료인 분들이 건강을 챙기셔야 그 다음에 우리 시민분들을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계속 좀 고생해 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천시 의료원 조승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